고도 정담. 자원을 개발하러 평생을 해외로 떠돈 황금손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이국의 하늘에서 섣달 서무 아흐렛날 달을 보았습니다. 황금손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느껴볼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이 아름다운 섬에 머물면서 실컷 누리고 있습니다. 설령 황금손이 아니더라도 이 섬에서 단 하루만 지내보면 그 사람은 자신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것입니다. 늘 그렇다시피 오늘 새벽에도 황금손은 1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마루바닥에 누워만 있어도 하늘의 별자리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섬에 머무는 이방인인 황금손에겐 큰 특전입니다. 은하수며 북두칠성 그리고 북극성 등 서울 하늘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우주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황금손이 머무는 지역의 반경 100km 안쪽에 굴뚝이 있는 공장이라고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열 지별판을 통해 충전한 배터리 덕분에 이른 새벽에도 촉수가 낮은 LED 등 전구 하나는 밝힐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불을 밝히고 2시간 동안 전날의 일기를 쓰고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도 챙기며 지인들에게서 온 카톡에 답글까지 보낸 후 5시쯤에는 신선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지나 해안으로 연결된 길로 나갑니다. 바닷가 갯벌 쪽에서 간간히 불빛이 보입니다. 이 섬에서 오래 지나다 보니 이것이 개를 잡는 사람들의 후레쉬 불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락을 지어 갯벌에서 자라는 해죽순 숲 아래에는 머드크랩이라는 엄지가 유난히 큰 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머드크랩은 중국인들이 무척 좋아하는 수산물이자 꽤나 비싼 축에 드는 요리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바닷가 길을 1시간쯤 걸어갔다가 돌아오면 날이 어선풀에 밝아오지요.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와 이국에서 온 손님을 환영하는 듯한 개들의 합창까지 들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력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절세의 미인으로 당나라 현종의 마음을 흔들어 나라까지 망치게 했던 귀부인 양귀비의 눈썹을 연상케 하는 예쁜 검음달이 살포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검음달은 음력 26, 27일경 새벽에 떠서 해가 뜨기 직전까지 볼 수 있는 달입니다. 황금손의 나이가 60이 넘도록 음력 서무 아흐렛날 달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이 온전히 새기 전인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공기가 워낙 맑으니 섣달 검음날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마음속에 내리면서 또 행복에 젖어듭니다. 운동을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왔더니 이웃에 사는 어부가 오늘 새벽에 잡은 것이라며 다리가 분리된 머드크랩 서너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개를 잡다 보면 가끔씩 엄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설령 다리가 떨어졌더라도 먹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떨어진 다리도 함께 삶아서 먹으면 되는 때문입니다. 덕분에 오늘 아침은 싱싱한 게를 삶아서 포식을 했습니다. 낮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해죽순을 채취하는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지만 오늘은 온전히 공장 안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의 젊은 이들이 태반입니다. 마을의 어른들께서 가끔씩 들려서 자기 자녀들이 우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러 오는 분들이 게나 새우, 낙지, 맛조개 등을 선물로 갖고 오십니다. 해질 무렵에는 마을 공터로 나갔습니다. 마을 청년들 20여 명이 두 편을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볼은 새 것이었는데 모두들 운동화는 신지 않고 맨발입니다. 행편이 되면 축구 경기를 하는 청년들에게 축구하라도 한 켤레씩 선물해야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민들을 축구로 하나 되게 했듯 황금손이라고 미얀마 국민들의 우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라는 턱도 없는 생각을 하며 혼자 웃습니다. 동네에 가서 골목을 거닐다 보면 코홀리게부터 청년들까지 마을이 왁자지껄합니다. 우리 농촌의 적막한 모습과는 너무 대비되는 광경들입니다. 황금손이 태어나던 해인 1958년도 총 출생자 숫자는 104만 6,011명이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인 지난해 대한민국의 총 출생자 숫자는 2016년보다 12% 이상 줄어든 35만 2천 명 선으로 추산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958년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65% 이상 줄어든 숫자입니다.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20여 년 동안 200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결과치고는 너무 허망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졌다거나 통렬한 반성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는 말만 합니다. 잘난 정치인들을 두었음에도 나라는 이렇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외진 오지의 섬나라 주민들은 자녀들을 넉넉히 낳는데 모든 것이 풍족한 우리나라는 왜 인구 절벽을 맞아야 하는지, 황금손이 보기에 셋째나 넷째를 낳는 가정에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현금 보상을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 이상의 다출산 가정에 국가유공자의 버금가는 파격적인 예우를 해주어 최소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출산 가정의 부부들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인 까닭입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출산율 제고에 두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넓은 영토와 풍요로운 자원을 가졌던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지배계층의 사치와 함께 이세갓길을 끓였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납 중독에 의한 불임 사태 등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 제국을 망하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다고 세계적인 사이비 역사학자인 황금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쓰는 것은 21세기에는 최고의 자원이 바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까닭입니다. 마을을 거닐며 이런저런 생각들에 잠겨 있다가 공장으로 돌아오니 또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에서 한 뼘이나 되는 대하를 연함은 말이나 가져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다고 선물로 준 왕새우였습니다. 미얀마에는 제법 괜찮은 위스키 43도짜리 700ml 한 병이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입니다. 양곤에서 가져온 위스키 한 병을 따서 소금을 뿌려 구운 대하를 안주 삼아 직원들과 건배를 하니 세상의 근심 걱정은 하늘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은 모레가 설입니다. 설을 앞두고 모두들 고향을 찾거나 차례 준비를 하느라 바쁘실 터이지요. 한검소는 2018년 2월 14일 음력으로는 섣달 29의 날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금선이 수백 차례의 해외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자원도 찾아내고 개발도 해내었습니다만 자원 중에서도 최고의 자원은 단연 인적 자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인구 감소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7번째 고도정담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구국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거룩한 우국 충정의 정신을 다시 되새깁니다. 참고로 이 글은 2018년 2월 14일 썼으나 오늘 새벽에 다시 보내는 것임을 양지 바랍니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